먼저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국가자격증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입시처럼 고득점을 맞아야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입시하고는 전혀 다르죠. 국가자격증은 100% 대비 60% 이상, 즉 합격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되는 것입니다. 즉 고득점을 맞아야 합격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입시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자격증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학습하시다 보니까 합격에서 자꾸 멀어지는 경우가 많죠. 고득점을 맞아야 합격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이 문제 저 문제 막 여러 문제를 막 풀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론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조화롭게 학습함으로써 국가자격증의 합격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국가자격증의 특징을 먼저 이해하고 가면 바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합격의 지름길을 여러분 나름대로 터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아보기 편하도록 자격증 내외 시험 출제율을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출제되는 비율을 한번 화면에 그래프처럼 나열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존의 기출문제, 즉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약 70%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면 새로운 문제가 약 30%가 출제가 되겠죠. 자, 어떤 분들은 새로운 문제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 30% 열심히 공부해봐야 합격 점수는 60점, 60% 이상인데 30% 가지고 합격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죠. 또 반대로 기존의 기출문제는 70%인데 60%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합격하고도 10%가 남네요. 그러면 기존에 관련 기출문제만 공부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 70%니까 기존에 관련 기출문제만 공부하면 100% 합격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70% 속에서 20%, 즉 15에서 20%는 바로 새로운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함정 문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즉 오답을 유발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20%를 여러분들이 획득하지 못하면 이 합격에 해당하는 70%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20%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원래 여기 새로운 문제 30% 중에 10%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새로운 문제라는 뜻이죠, 완전히. 자, 그러나 15에서 20%는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문제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만약에 기존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다 외우신 분들은 바로 이 새로운 문제 중에 20%에 해당하는 유사한 문제, 즉 기존의 기출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섞여서 들어오면 바로 오답으로 직결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즉 문제답만 외워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문제답 외워가지고 합격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운이죠. 뭐 운에 맡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이 70% 안에 20%의 함정 문제, 즉 비슷한 문제, 즉 새로운 문제와 연결되는 이 비슷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는다면 바로 합격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바로 그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문제 유형이 나오면 결국은 기출문제 가지고 문제다 외우신 분들은 연속적으로 틀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를 틀리면 두 개도 틀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유사성이 있는 문제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 즉 기존의 기출문제와 흡사한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얼굴의 골격 중 얼굴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다음 중 얼굴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에 보면 위턱뼈, 아래턱뼈, 코뼈, 관자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도 보기도 2번도 똑같죠. 이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고 한 문제는 과거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는 바로 여기 1번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는 바로 문제 요 2번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실제로 만들어져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출문제 문제답 외우신 분들은 얼굴의 골격 중 얼굴형의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자, 무엇이었죠? 답이 하악골이었죠. 자, 하악골 2번 찍으실 겁니다. 무조건 얼굴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하고 보기가 나오면 무조건 하악골을 찍겠죠. 문제 2번을 보죠. 다음 중 얼굴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뼈는 해놓고는 답이 상악골 해가지고 위턱뼈가 되는 것이죠. 문제의 답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즉 당연히 문제 내용이 다르니까 문제의 답도 틀리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은 문제답 외우신 분들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래턱뼈, 하악골을 2번을 찍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듯 기존의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새로운 문제 유형으로 출제함으로써 바로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리게 만들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만드는 문제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기출문제와 새로운 문제가 혼합됨으로써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기존의 기출문제의 퍼센테이지가 70%에서 50%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격증 문제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 기존 기출의 새로운 문제가 약간만 섞여도 심리적 불안감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론 학습 없이 기출문제만 공부했을 경우 불안감이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기출문제와 새로운 문제를 비슷하게 출제함으로써 오답을 유도한다는 것이죠. 즉 함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기출문제와 답만 외운 경우는 오답을 선택할 확률이 100%에 가깝죠. 이론을 학습한 경우 오답 선택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두 문제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맞춘다는 뜻입니다. 국가자격증에서의 이론학습은 고득점을 위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오답 선택을 줄여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70%를 확실하게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론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안정권에 들기 위해서는 이론학습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 기출문제 70% 중에서 20%는 함정 문제라고 했으니까, 즉 새로운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연결되는 함정 문제다 보니까 이 함정 문제 중에서 이론을 학습함으로써 절반인 50% 정도만 문제를 맞출 수 있으면 10%가 되는 것이죠. 20%에서 절반인 50% 문제를 맞추는 거니까. 자, 그러면 기존의 50%를 맞추고 여기에 10%를 플러스 하게 되면 60%가 되니까 합격 점수에 도달하는 60% 이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운이 좋으면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는 경우고요. 자, 이렇게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관련 기출문제를 조화 있게 학습함으로써 기존의 70%에서 10%를 까먹어도 60%에 해당하는 합격 점수에는 도달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가자격증의 특징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에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기출문제가 70%라고 해서 70% 다
어렵지 않게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 중에 20%는 함정 문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